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내렸던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2차전지 시장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중요한 한두 가지는 무엇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2차전지 산업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개념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이렇게 총 4가지 소재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서 항상 그 논란의 중심이 되는 거는 양극재인데요. 왜냐면 이 음극재는 보통 흑연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분리막이나 전해액도 대개는 이제 흔한 소재를 사용을 하지만, 제 양극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제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보면 이 양극재를 인산철로 쓰는 나라는 중국이 있고, 삼원계로 쓰는 나라에는 한국이 있는데, 일단 이제 중국이 사용하는 인산철 배터리의 경우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한 95%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라고 하는 이 인산철 배터리의 장점으로는 이 인산철의 인과 철이 싼 재료라서 원가가 낮고, 또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화재 발생 위험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역설적이게도 이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은 상대적으로 삼원계보다 좋지 못하다는 단점도 있죠. 반면에 이제 한국이 밀고 있는 이 3원계 배터리는 어떨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3원계라는 거는 뭐 세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리튬을 기반으로 니켈, 코발트, 망간,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거를 3원계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각각의 재료들은 그 인산철 배터리의 재료들보다 비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원가가 높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고, 또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화재의 위험이 크지만, 반면에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3원계 배터리 원재료들은 왜 인산철 배터리 원재료들보다 비싼 걸까요? 일단 이제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수출국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이 코발트 같은 경우 이제 전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지인 콩고가 이제 내전으로 불안정한 상태에다가 이런 콩고 광산의 한 40% 소유권을 갖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도 이제 너무 커서 언제 자원을 무기화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튬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공급 부족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그동안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배터리에 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휴대폰 한 대당 6g 정도의 리튬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1억 대 스마트폰을 팔아도 한 600톤의 리튬이면 충분히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전기차는 좀 다른데, 당장 그 테슬라의 모델 S만 하더라도 이제 한 대당 60kg의 리튬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이제 올해 테슬라가 목표라고 발표한 이 100만 대를 만들려면 600톤의 100배인 6만 톤의 이제 리튬이 필요하고, 또 이제 2030년의 목표치인 2천만 대를 생산을 하려면 무려 이제 120만 톤의 리튬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아니 이제 리튬이 부족하면 바닷물에 가서 이제 리튬이 많이 있으니까는 그걸 잘 걸러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광산을 더 개발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현재 이제 전 세계 리튬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생산이 될까요? 약 70%의 리튬은 여기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이 3개의 이제 짠물 호수인 이 염호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호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호수인데요. 이제 이들 호수는 그 바닷물보다 무려 10,000배가 넘는 리튬 함유량이 높은 호수들인데,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런 호수물을 퍼올려서 리튬을 생산을 하더라도 이 퍼올리는 물의 양의 0.1%만 리튬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바닷물보다 10,000배 가까이 리튬 함량이 높은 호수에서 생산을 해도 이 퍼올리는 물의 양의 0.1%밖에 안 되는데, 하물며 이제 10,000배나 부족한 바닷물에서 이 리튬을 생산한다면 0.00001%밖에 생산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지 타산이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사 이렇게 이제 타산이 안 맞게 리튬을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다음 과정이 또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염호에서 뽑아 올린 리튬은 이런 이제 넓은 지대에서 한 1년에서 2년 동안은 증발시킨 다음에 이제 공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비라도 많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이제 리튬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 필수 조건 2가지는, 먼저 이제 풍부한 염호가 있어야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비가 안 오는 지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튬이 이제 왜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칠레, 뭐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규모로 리튬이 풍부한 염호도 있고 이제 비도 거의 안 오는 지역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세계의 최대 리튬 생산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개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이제 맨 땅이 아니라 공장을 지어서 인위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추출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리튬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물질에서 이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는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 증발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뭐 이러저러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제 현 시점에서는 이 리튬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이제 늘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현재 그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직면한 이제 어려움 한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투자자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최근 2차전지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길래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은 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그동안 전기차에서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이제 한 번 충전했을 때 얼마나 되는 거리를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번 충전할 때 뭐 500km 정도는 기본으로 이제 가지만,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한 번 충전했을 때 100km를 이제 겨우 갈까 말까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2012년에 테슬라의 모델 S가 이제 한 번 충전으로 426km를 간다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전기차 내에서 주행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도 그렇게 이제 이 시기에는 뭐 지금도 많이 부족했지만은 이때는 그 10년 전에는 이 전기차 충전소가 더 부족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이제 한 번 충전할 때 오래 주행을 하는 게 이제 이득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주행거리에서 장점이 있는 3원계 배터리,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의 배터리가 치고 나갔던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안정성은 있지만 주행거리가 이제 그다지 길지 않았던 중국 기업들의 배터리는 이제 그다지 각광을 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현재는 주행거리가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아닌 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행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 양극재 개발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구매하려는 전기차가 이제 만땅으로 충전이 되는데 600km를 가나 700km를 가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획기적으로 저렴하지 않는 이상 이 차는 100km를 더 갈 수 있으니까 뭐 무조건 이 차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뭐 이 정도 거리면, 그러니까 이 정도 킬로미터면 크게 이제 돌아다니는데 무리가 없고, 그보다는 다른 옵션들은 뭐가 있는지를 볼 텐데, 그 가운데서 요즘에는 특히 이제 안정성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제 안정성,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더 늘어나지 않는 시점부터 사람들은 이제 안정성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3원계는 어떻죠? 그러니까 아까 살펴봤듯이 이 현재 3원계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화재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다고 한들 달리다가 불이 나면 그 차를 누가 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배터리사들은 제 배터리 셀을 이제 모듈로 이제 감싸서 이제 그 모듈을 또 모아서 팩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안정성을 확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중으로 포장을 해서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그러니까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제 배터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엄청나게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굉장히 복잡한 방식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국내 배터리사들은 이제 이걸 성공시키면서 중국 배터리사들과 또 한 번의 이제 격차를 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재의 위험성도 어느 정도 좀 줄이면서 주행거리가 긴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이제 타이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국내 배터리사들은 이제 꽃길만 걸을 줄 알았고 모든 게 이제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에 2021년부터 이제 국내 배터리 3사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다시금 중국의 CATL에게 이제 점유율 역전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 이유는 바로 테슬라의 이제 이런 발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가을에 갑자기 테슬라는 이제 그간 사용해오던 3원계 배터리가 아니라 중국이 사용하는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발표 이후에 이제 이 시점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때 이후로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돌고 있었던 9월부터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LG화학의 주가는 90만 원에서 무려 70만 원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는 갑자기 왜 이런 뜬금없는 발표를 한 걸까요? 바로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급의 수준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제 인산철의 주요 원료인 이제 철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십억 톤이 생산이 되고, 이제 인 역시도 이제 넉넉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조달을 받는 데 있어서 전혀 차질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제 이 시기에 이 인산철 배터리의 셀2팩 기술이 개발된 것도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인산철 배터리는 그 3원계 배터리 대비해서 한 70% 정도밖에 이제 성능이 안 나와서 주행거리가 짧은 게 한계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셀2팩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3원계 배터리는 화재 위험 때문에 셀을 모듈로 감싸서 이걸 다시 이제 팩으로 감싸서 이중 포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셀2팩 기술이라는 거는 여기 중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듈을 다 없애버린 기술입니다. 셀2팩, 그러니까 이제 셀에서 바로 팩에 포장을 해버리니까 이 모듈이,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모듈이 들어가는 공간에다가 이런 셀들을 더 넣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원래 이제 모듈 케이스가 들어갈 만큼 공간이 남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보다 더 많은 셀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70%밖에 내지 못했던 주행거리 성능은 이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 이 말은 이 배터리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성능 향상을 이룬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포장 방식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추후에 LFP 배터리의 기술 개발이라도 더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화재 위험성도 없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주행거리도 3원계랑 비슷해지면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굳이 국내 3원계 배터리를 쓸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최근에 그 중국의 BYD는 이 모듈을 없앤 이런 셀2팩 방식으로 배터리를 개발했는데, 이제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무려 605km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는 이제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국내 배터리 3사는 앞으로 끝난 걸까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직까지 이제 중국의 인산철 배터리가 완승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이제 왜냐하면 그 현재 중국의 인산철 배터리는 중국이 이제 주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이 배터리의 특허권은 중국한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중국의 이제 인산철 배터리 특허는 이 그러니까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이 미국의 이제 굿이너프라는 이제 교수한테 있는데, 잠깐 이제 관련된 일화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 교수가 이제 개발을 하고 나서 이 배터리 양산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양산을 BYD한테 맡겼는데, 갑자기 이제 BYD는 이 본인들이 개발했다고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너프 교수는 소송을 걸었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 중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수출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특허가 이제 올해 말에 끝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특허가 이제 끝난다는 거는 내년부터는 중국의 이 LFP 배터리가 전 세계 전기차의 탑재가 이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2차 전지 섹터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넓게 봤을 때 이 특허가 만료되는 시기인 올해에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최근 2차 전지 섹터가 연일 하락하는 이유와 또 올해 중요한 이벤트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